지금부터 관객과에 대한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감독님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주광 김준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회상 속 왕자 역할을 맡고 있는 박소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해상 속 왕자 역을 맡고 있는 이태우라고 합니다. 안무를 맡으신 감독님께 간단하게 그 작품 소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안무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사실 그 예술가들의 그 철학이라든지 삶의 배경을 알면 훨씬 더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를 성장시켜준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제가 시골에서 살았다는 거, 그것 때문에 좀 더 많은 경험을 했고, 이야기 속에 그 현대적인 감성과 과거의 어머님이나 부모님들이 느꼈던 감성들을 잘 녹여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문학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늘 책을 좋아하는 것 때문에 저는 다른 무용가들에 비해서 그 전체 작품을 풀어가는 과정이 되게 문학적인 측면이 많아요. 그래서 상징이나 운유, 소설과 서사를 적당히 버무려서 관객들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번 작품 자체가 뭐 죽음을 주제로 하기는 하지만 죽음 때문에 우리가 뭐 슬프거나 고통스럽거나 이 정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본 삶이란 어떤 것이었을까, 그러면서 나의 삶이 여러분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잘못되었다면은 그걸 다시 재설정해서 되돌면 나중에 후회 없는 삶을 살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객 여러분 중에서 시연을 보시면서 오픈 리허설에 오시기 전에 갖고 계셨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공연 저번에 첫 번째 작품을 보셨다는 초연 때 그분들의 감성이나 의문점을 좀 먼저 들어보고 싶어요. 마이크 좀 드리세요. 정말 잘 봤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 만들어주신 관계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선 지난주에 봤었던 공연도 장면이 정말 뇌리에 깊이 박힌 장면이라서 한 번만 얘기했는데 너무 후회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사회 다 가보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기회가 만들어진 것도 놓칠 수 없다고. 근데 빈자리가 생기자마자 다시 티켓팅을 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장면에서는 이 장면 또한도 이제 예고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장면에서도 계속 나오는 그 군무잖아요. 전 보면서 궁금했었던 게 그 해상 속의 왕자를 이어주는 이 그 다른 인원들은 이 왕자의 사명 속에 있는 본인의 그 과거의 그런 하나하나가 자기 본인이 이제 스며든 객체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그 왕자를 위로해주는 다른 홀인가 이런 그 보면서 그런 궁금증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감상도 있긴 하지만 좀 조금 궁금증이 더해져서 그걸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그 생각으로 그런 아이디어로 짜여져 있는 이런 장면인지. 제가 말씀 먼저 드리고 우리 또 주역에게 어떤 의견을 주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곳은 삶의 예정 원투인데, 저희가 사자에서 부제가 49일의 예정이에요. 사자에서 내용에 보면은 그 인간이 죽고 나면은 영혼이 49일 동안 여기 머문다고 그래요. 그걸 갖다 바로 테토리라고 하는데, 저승과 이승의 중간 중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49일 동안 보고 듣고 느낀다고 해요. 그러면서 맨 앞부분에 제레시는 통곡하는 장면이고, 두 번째가 노제 다시예요. 그
그다음에 이제 소년기, 청년기, 여기가 오늘 보여드린 부분이 장년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힘들고 지쳤을 때 서로 위로해주고, 우리 방광술래 같은 것도 그런 카테고리 형식의 춤들이 있잖아요. 그거 하고 지신밟기에 밟는 동작들을 갖다가 모티브를 했어요. 그래서 여성들의 협력, 단결, 위로, 위안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주역이 전체 인지를 강화시킬 수 있지만 그 심리적인 묘사들은 군무가 계속 그걸 갖다가 표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하면서 느낀 거는 뭔가 제 일부 같기도 하고 또 저를 위로해주는 누군가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상실에 대한 그 그리움에 대한 그 허망함 이런 것들을 느끼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약간 그런 뭐 슬픔을 표출하고 막 되게 과하게 막 표현을 하다가 이분들이 저를 이렇게 손으로 쓰다듬어 줄 때 조금 위안을 얻어요. 그래서 뭔가 좀 그분들이 저에게 위안을 주는 존재 같기도 하고, 근데 사실 누군가가 저에게 위안을 준다고 해도 제가 제 스스로 다독이지 못하면 다독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또 제 안에 또 다른 제가 저를 다독이는 느낌? 그런 느낌도 들고 합니다. 네. 제가 즉석적으로 제안을 하나 할게요. 우리 이 파트, 오늘 보여드릴 파트에 조항무가 저기 앉아 계세요. 조항무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네, 제가 그 전체적인 상황이라든지 제가 전체적인 상황이라든지 주 동작을 만들었는데 제 생각 밖에도 좋게 구성을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 또 조항무를 직성에 한번 모셔봤습니다. 그냥 아니 저기 요 장면에 오늘 보여드린 장면 시연의 장면에 대해서 본인들은 조항무 할 때 어떤 느낌으로 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네, 제가 사실 준비가 다른 작업도 지금 현재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머리가 왔다 갔다 하느라 스위치를 잘 껐다 켰다를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1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럼 네. 생각할 시간 좀 드릴까요? 네. 그러면 삶의 요정 2에 남자 한 명이 출연하잖아요. 여러분은 그 장면에서 이 남자가 어떤 마음으로 춤을 췄을까요?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이 씬에 남자가 딱 한 명만 출연하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가 짊어진 무게감이라든지 삶의 고독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여자들의 그 장면기 씬에서는 단결이라든지 미안이라든지 이런 걸 보였다면 여기 있는 남자 혼자 툭 떨어져 있는데 여자들이 사실은 이 사람의 그 심리적인 상태를 갖다가 표출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은 거의 움직임이 없잖아요. 가운데 두고 조명의 조도도 완전 달라요. 저희는 약간 스카이 블루에 어둡고, 그래서 사람의 군사들의 실림만 보이게 하고 실질적인 움직임은 우리 태웅 씨가 어떤 느낌을 주셨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이번 훌루에서 이제 49일 동안 이제 돌아보는 회상의 왕자인데, 제가 그래서 그리고 제가 지금 34살인데 요 근래 장례식장을 또 막 많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죽음에 대한 거에 대한 우울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게 센 사람들이 약간 정신병 치료를 받는 사람 많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주위 사람들이 그런 막 장례식장 가보고 이러면서 그게 굉장히 두려웠었어요. 근데 마침 지금 이 작품에 또 솔로를 주역을 맡게 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냥 굉장히 두렵다라고만 생각이 들고, 그걸 다시 돌아봐도 그냥 내가 진짜 죽는구나, 너무 뭐 아쉽다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가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이 제일 큰 것 같아서, 그런 세 단어 정도 키워드를 갖고 이렇게 감정을
이입하고 춤을 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한 거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돌아가시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상실감이 되게 클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 다음 시는 이제 전쟁 같은 일상이 나오는데 남자들의 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클라이막스고요. 마지막에는 무대가 다 비워진 상태에 여자 혼자 또 남자 혼자 남아서 호두를 채냐고 저승으로 떠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네, 그때 떠올려 봤습니다. 네, 처음에 이 장명기 제안해 주셨을 때 제가 마침 장명기여가지고 제 삶을 좀 되짚어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함께 출연했던 뮤로스들 중에 좀 선배에 계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이런 표현이 정말 너무 적절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서로의 온도에 데일 듯한 청년기를 함께 보냈거든요. 너무 그 열정과 이런 것들이 대단해서 그 데일 듯함이 따뜻할 때도 있었지만 상처가 될 때도 있었고 그런 시기를 정말 지지고 볶고 같이 오면서 이 장년기를 함께 한다라는 그 안무를 할 때 그분들과 같이 그 마음을 다시 서로를 살아온 세월을 가지고 미안하고 위로하고 연대한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면서 이 안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초연 때와 재연 올해 이제 다시 올리면서 조금 제 마음가짐이 좀 달라진 게 그 출연진 분들이 조금 정리가 돼서 그러니까 좋은 의미인지 뭐 어쨌든 그래서 지방 공연 투어를 위해서 인원수를 줄이면서 사실 저와 함께 그 세월을 겪었던 분들이 조금 제외되고 젊은 단원들과 함께 하게 되는데 그때는 조금 더 그런 마음을 저희 장명기의 어떤 느낌으로 잔잔하게 정서를 풀어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서를 무대 위에 담고 싶었는데 이 젊은 단원들과 함께하면서 이번에는 다 토해내고 싶다.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정서를 제가 생각했던 그 정서를 그 선배님들이 뿜어주는 만큼 정서를 대신해서 젊은 분들은 정서보다는 오히려 토해내는 걸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약간 수정을 거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보셨을 텐데 초연과는 다르게 좀 많이 군데군데에서 많은 젊은 뮤지션분들이 자신의 인생을 삶을 함께 하고자 토해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장면들이 여러분들한테 감독님께서 지은 제목처럼 지나온 삶의 여정처럼 표현되어지길 바랬고 토해내더라도 그 아픔과 연대와 또 함께하는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기를 정서를 통해서 좀 보여주고 싶지 않았었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봤고요. 사실 쇼폼에서 이렇게 원했던 장면이 계속 이렇게 사자에서 하고 이렇게 계속 매번 나오더라고요. 사실 그 영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러니까 영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직접 현장에서 본 것보다 약간 감정이 떨어진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아까 했던 그 장면만큼은 똑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두 번째 오거든요. 첫날 남자씬 하셨잖아요. 남자를 하시고 두 번째부터 헤어졌는데 세 번째만큼 꼭 이 장면을 해줬으면 좋겠다. 여쭤봤어요. 제가 세 번째 날에 어떤 장면이었는데 여자친구하고 남자 한 분 나오셨다고. 이 장면 좀 그래 진짜 이 장면 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춤, 이 한국 탕자들 정서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굉장히 어찌 보면 단순한 분모진이 있어도 그게 너무 식상하지 않고 어쩌면 저런 원형과 이 라인 대각선 라인을 어쩌면 그걸 너무나 또 와닿지 이런 거. 그다음에 춤 스타일가 어쩌면 굉장히 좀 이렇게 지금 같은 창작 동작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근데 조금 이렇게 지신 발기도 있고 이렇게 곡선을 쓰면서 하는 것들이
이렇게도 표현을 하니까 이렇게 세련되면서 이런 또 그 뭐지 그 주제 전달이 되는구나 해가지고 너무 감동인 거예요. 제가 이거 오픈글래스의 매니아인데 한 10작품 정도를 봤는데 정말 탑 랭킹 1, 2에 들 만큼 이게 개인 취향이지만 그래서 너무 좋아서 저는 울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까지 했는데 그 충동자 안무뿐만 아니라 이런 감정이 정말 100% 와닿고 너무 좋았고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제가 전장은 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여러 1장부터 500장까지 있으면 그 그래도 이 안무가님들이 그 중에서 정말 이 장면은 내가 정말 애착에 가더라 라는 장면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미용수님도 마찬가지고 안무가님과 하다 보면 정말 이 장면만큼 나는 너무 애착이야 이런 시즌들이 있잖아요. 그게 개인적으로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장면과 그 이유까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작품의 주제가 그 전반부에 다 밀집돼 있어요. 그가 응축되어 있는데 그 재래신의 그 맨 처음에 프리셋이라고 하는데 그 3면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위에는 망자의 영혼들이 7개가 달려 있어요. 그 뭐냐면은 염라 대왕 앞에서 심판을 기다리는 망자들의 이미지를 형성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연 원래는 그 김나라라는 그 불교에서 말하는 음악의 신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망자를 갖다가 안겨주고 위로해주는 장면인데 이번에는 투어 때문에 그 장면이 다 없앴어요. 사람들이 이제 우리 조합께서 그게 아쉽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거기가 아직 전승으로 가는 관문처럼 되게 좋았는데 그게 맞아서 아쉽다고 그러는데 사실 저도 아쉬워요. 그런데 투어를 가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비용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걸 했는데 저도 아쉽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이 이렇게 열리면은 남자들 8명이 막대기를 들고 나오는데 그게 위패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끝에 이제 그 형광 물질이 있고 안에 또 이번에 그 조명을 갖다가 거기 안에다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소개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골에서 자란 게 저의 정신세계를 무탁하게 하나의 방법이었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어렸을 때 그 공동묘제 가면 홍불이 이렇게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죽고 나면은 뼛속에 나오는 인이 그렇게 그 발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죽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게 너무 추상적인데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어렸을 때 우리가 공동묘제 가면은 홍불이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모였다가 흩어졌다 하잖아요. 그걸 해서 남자들은 거의 보이지 않고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이 홍불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퇴장하면은 PT에서 아까 24명의 상주들이 들어와서 그 바닥을 치면서 통곡을 해요. 우리 통곡하는 게 땅을 치며 통곡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발상을 해서 바닥을 치면은 망자가 여기서부터 이제 저 뒤에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가 저승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기에는 그 망자들이 환생한 망자들의 그 이미지를 갖다 영상으로 길로 만들어 놓고 거기로 가서 죽으시는데 여기에서는 사람 죽고 나면 부정, 분노, 공포, 불안 막 이런 것들 느끼죠. 그 감정들을 갖다 여기서 표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지나가서 퇴장하면은 뚜에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제신이 있어요. 그 노제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죽고 나면은 자기가 뭐 사랑했던 공간이라든지 애착을 가졌던 공간이라든지 늘 생활했던 공간 이런 데를 갖다 쭉 한번 다니면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걸 노제라고 그러거든요. 노제신을 통해서 우리의 이제 삶에서 느껴지는 그런 슬픔들을 갖다 다 토해내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가 저승과 이승, 천당과 지옥 이런 것들은 수직관계잖아요. 그래서 여기 등장은 PT에서 위아래 상하운도 그다음 앞뒤로 같은 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좌우로는 벽이 다 막혀 있어가지고 등퇴장이 처하면 안 되게끔 구성했어요. 그리고 이제 49의 여정이기 때문에는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전쟁과 일상 요게 이제 병렬식 구조잖아요. 이렇게 펼쳐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벽이 이렇게 싹 돌아가면은 좌우에 통로가 생기면서 좌우로만 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장은 수직관계, 2장은 병렬식 구조, 수평적 구조이고 3장은 삶과 죽음이 엇갈리기 때문에 앞뒤로 등장하기도 하고 좌우로도 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깨물나 부족한 하나도 없잖아요.
저는 다 최고의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마디. 저는 저는 자칫 많이 어두울 수 있는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주는 이제 노제가 끝나고 소년기라고 회상으로 들어가는 첫 씬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 세 분이 나오셔서 굉장히 장난스럽게 그 장을 열어주는데 그 장면이 약간 좀 환기가 되면서 저희에게 좀 웃음을 주는 그런 장면이라서 연습할 때 좀 활력이 되는 장면이어서 그 씬이 좀 재밌습니다. 네. 저는 모든 씬이 다 너무 좋아서 하지만 그냥 제가 출연하는 삶의 여정 2와 전쟁 같은 일상 씬이 정말 작년에 초연했을 때 그 남자 군무 씬은 진짜 뭐 해외무용단이랑 겨뤄도 진짜 뒤처지지 않는 정말 그 정도의 이제 에너지와 그 동작들도 되게 다양해가지고 저는 그 두 씬이 가장 좋은 건 아니고 그냥 마음이 더 간다 약간 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자들이 정말 심장이 터지기 직전까지 가요. 극한 상황까지 가거든요. 보시면 아마 찡한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늘 볼 때 팬심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단원들을 사실 그때 장면이 다 다르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되게 가까웠던 사람이 하늘나라에 먼저 갔어가지고 그 절대적인 그리움에 대한 감정이 조금 많이 마음에 있거든요. 근데 볼 때 그런 마음이 닿는 장면들이 매일매일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무용수의 컨디션이나 마음가짐에 따라 오늘은 이 장면이 너무 와닿고 다른 장면이 또 와닿고 그래서 늘 팬심으로 마음을 옮겨다니면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관람 포인트가 하나 더 생겼는데 옛날에는 조용진 씨가 전체 그 망자 주역이었거든요. 이번에는 더블 캐스팅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조용진 씨가 앞뒤로 전체 소로를 하고 이튿날은 앞부분의 망자 떠나는 망자 같은 경우에는 죽음의 망자 거기 저는 우리 장현수 씨가 해요. 무용가 중에서 가장 전통적인 정서나 호흡 이런 것들을 잘 표출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은 장현수 씨가 그냥 떠나는 망자 다 피워내고 저승으로 자유롭게 떠나는 망자의 그 외로운 감정을 잘 담아내시는 김예 씨가 주역을 맡았어요. 그래서 홀수는 조용진 씨, 짭수는 장현수, 김예 씨가 해서 아마 완전 다른 감정이에요. 우리 조용진 씨는 되게 세련됐잖아요. 움직임 자체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되게 세련되고 정갈한데 두 사람은 춤이 되게 깊어요. 그래서 아마 첫날은 멋짐을 보고 둘째 날은 감동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고로 이틀 오셔야 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죠. 사실은 그 죽음이라는 그 주제는 굉장히 무거운 주제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단절이나 부재 때문에 고통이나 허무로 사실 빠질 수 있는 건데 작년에 공연을 보고 나서는 사실은 위령제 같은 느낌도 들고 결국은 위로가 돼서 보고 나고 한참 뒤에서야 사실 이게 치유랑 회복을 얘기를 해주는 그런 공연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그래서 그 기대감을 갖고 왔었고요. 이 공연이 정말 좀 크게 정말 어떤 주제를 향해 간다 이런 거를 한번 계속 핵심적이신 분들이니까 그런 거를 그 메시지를 하나씩 한번 알고 싶어가지고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게 어떤 메시지를 갖고서 이 공연을 하고 계시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면
발디딤이 너무 예쁜 그런 공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발디딤 같은 거를 다른 무용이랑 좀 다르게 좀 그 다른 감동이 있는데 사실 표현을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발디딤을 연습은 또 어떻게 하시는지 이런 것도 좀 깨알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조항께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작품의 중요한 메시지는 감독 있게 들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 전통에 입각한 움직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국춤은 뭔가 표현할 때 그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한 번 감싸내어서 안에서 그걸 뿜어내는 향기 같거든요. 네, 그런 걸 이제 수없이 시간이 해결해주는 건데 저희가 어린 시절부터 그런 춤들을 계속 몸에 배워오면서 그런 발디딤이 유독 이렇게 좀 표현되어지는 춤에서는 그런 그동안 쌓아왔던 어떤 공력이 그 춤의 공력이 그렇게 좀 뿜어져 나오는 것이 아닐까. 그런 내공이 쌓이지 않으면 사실 그런 발디딤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몸에 습이 없으니까요. 근데 저도 최근 아직도 전통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데 하면 할수록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듯이 보여주는 발디딤이어서 근데 그게 속에서 꽉 차서 정말 뻥 하고 터져 나와야 되는데 보통 그냥 그걸 보여주는 움직임들하고는 좀 다른 한국춤의 맛 아닐까. 네, 저는 그래서 한국춤을 정말 사랑합니다. 네. 제가 왜 조항부로 선택했는지 아시겠죠? 말하는 것도 시적이에요, 논리적이고. 저는 제 역할은 회상의 망대는 아까 말씀드린 거랑 뭐 비슷한 말인데 그냥 죽어서 이제 회상을 한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아름답게 살았어도 저는 이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절대 못 떠날 것 같거든요. 절대 이게 너무 잘 살았어도 왜냐면은 이제 또 요즘 이제 이거 완전 TMI인데 이제 제가 결혼도 해요. 이제 다음 달 결혼도 하고 늦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혼도 하고 사실 요즘 불안해요. 너무 행복해서 이 춤이라는 것도 이제야 조금 정말 알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여기 지금 5년 차인데 이제야 적응이 된 것 같고 이제야 좀 보일 게 보이고 재밌고 그냥 막 만약 오늘도 자전거 타고 개포동에 있는데 자전거 타고 왔어요. 그냥 요즘에 TMI니까 너무 행복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 불행이면 어떡하지 할 정도로 정말 행복한데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또 만나게 돼서 진짜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절대 나는 못 가겠다. 신과 함께 보면 이제 49일 뒤에 올라가야 되는데 잡으러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도망갈 것 같고 너무 무섭고 계속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그냥 저는 무조건 두렵고 가고 싶지 않고 약간 그런 슬프면서도 화가 좀 나는 약간 그걸 보내지 못하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의 메시지를 담는다면 뭘 얘기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보다가요. 저는 견뎌내는 것이라는 게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여기 이제 솔로 시작을 할 때 항상 제가 상실했던 것 혹은 앞으로 내가 너무 사랑하지만 상실하게 될 것들을 자꾸 상상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뭔가 너무 함께하고 싶은데 함께하지 못해서 계속 버려지고 무너지고 막 하는 것들을 표현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생각보다 하기 전에 그리고 할 때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또 무용수들이 오셔서 저를 훑어주고 하면 조금 제 위안이 되고 견뎌내고 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실제로 제가 행하면서
견디면서 좀 이겨내는 힘을 기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 리셋을 하면 견뎌내라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네. 이분은 제 작품에서 첫 주역인 거죠. 아, 네. 네. 다른 작품에서도 주역한 적 있나요? 아니 첫 주역이었죠. 대작에서. 네. 둘 다 사실은 되게 아래 단원들이에요. 되게 유망주기도 하고 제 작품에서 제가 과감하게 캐스팅을 했던 사람인데 아까 저의 안무 의도에 넘치도록 너무 좋은 평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삶과 죽음이 단절이 아니라 우리가 태국에서 본 은과양이 이렇게 맞물려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상충 보완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은과 양이 동떨어져 있으면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아요. 충돌했을 때 스파크가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전기가 발생하는 것처럼 저는 삶과 죽음이 떨어져 있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삶에 중첩된 결과물이 곧 죽음으로 나타나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은과 양, 삶과 죽음, 산하, 좌우 이런 것들이 그 외부 서양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흑백 논리롭게 다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절대 그걸 나눌 수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은 다 대대성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대대성이 서양에서 말하는 상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충 보완의 관계로서 계속 순환이에요. 그러니까 태극이 있으면은 그게 원은 순환이지만 안에서 보면은 음과 양이 서로 맞물려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동지와 하지가 마찬가지인데 낮의 길이가 가장 길었을 때 그날부터 벌써 음이 점차 발생하는 거고 동지는 사실은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이에요. 가장 추운 날이거든요. 동지를 지나면서 벌써 이제 양의 기운이 봄의 기운이 오고 있는 건데 그래서 1년의 시작을 우리는 정월 초하루가 아니라 사실은 동지를 작은 설이라고 생각하고 2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운이 그때부터 싹 튼다는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이 절대적인 단절이나 절대적인 분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삶과 죽음도 하나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내 삶의 궤적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지 잘 살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조금 이탈을 했다든지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걸 갖다 리셋을 해서 정말 저승문턱에 가서 뒤돌아봤을 때 후회 없게끔 스스로 성찰하라는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뭔가 아쉬운 분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말씀 한번 해보시죠. 질문 한번 저 지금 표정이 아쉬워 이럴 수 예, 한번 질문이나 하실 말씀 괜찮을까요? 그럼 공연들 꼭 오셔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네. 그 지방 투어에서 비용 때문에 빠진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서울 공연은 그게 다시 들어오나요? 아니면 계속 빠져 있나요? 비용 문제라고 하셨나요? 그 사람들이 축소됐는데 사실 장면이 빠지지 않았어요. 장면 한 군데가 빠지게 됐는데 그거는 제가 처음에 출연 때는 단원들 몸을 조율하고 움직임을 갖다 이시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사용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그림을 놓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더 밀도 있는 구성비에서 한 장면을 확 과감하게 들어놨어요. 그래서 75분에서 지금 65분으로 줄여줬는데 그 두 번, 세 번 보셨던 분들은 아마 지금 작품이 더 좋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이제 관객의 몫이고 제가 평가할 몫은 아니지만 아무튼 구성 자체는 밀도 있게 변화 발전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해주신 여러분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다음 주면 무대 위에 올라갑니다. 꼭 공연장에서 함께 만나기를 원하고 공연장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저희 컨텐츠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